이번에 이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이제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뭐 얘기는 많긴 한데 뭐 결론 따지게 되면은 이제 불수능으로 끝났습니다. 불수능으로 끝났고요. 특히 이번 수능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9월 달이 쉬웠습니다. 9월 달이 쉬웠어요. 이제 9월 달이 수능 모의 평가가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수능 때까지 쭉 연결이 돼서 오히려 수능에서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든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뭐 이번 수능은 당연히 쉬울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전혀 쉽지 않았고, 그렇죠? 뭐 거의 불수능과 맞먹는 정도의 지금 수능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특히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뭐 수시 그 최저 맞추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뭐 초전박살이 나가지고서 이제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다 넘어가거나 이제 그것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년에 재수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재수생은 많을 거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뭐 예상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쵸? 재수생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고3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수생들이 이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마저도 이제 부담은 되십니다. 부담은 되시는데요. 재수생들이 넘어온다고 해도요. 학생들의 성적 비중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그렇죠. 이제 그나마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는 재학생들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불수능이 됐건 물수능이 됐건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예측할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항상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하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도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핑계대는 게 똑같습니다. 뭐 재수생이나 재학생들이나 똑같은데요. 시험이 쉬우면은 실수해서 많이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풀었다고 얘기하고 어차피 핑계대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핑계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항상 시험은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게 그렇죠? 가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일단 그 수능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수학은 2교시의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30문항 10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을 시험 봅니다. 30문항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항상 시간은 부족하겠죠. 시간은 부족하고요. 2점짜리가 3문항이고요. 3점짜리가 14문항, 4점짜리가 13문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4점짜리가요 52점입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요 이상한 소리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일단 2, 3점짜리만 어떻게든 다 맞추겠다. 그래 봐야 48점입니다. 갈 대학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점짜리 결국에 맞춰야 되는데 최근의 수능의 경향은 4점짜리가 절벽이 생겼습니다. 4점짜리가 절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네가 4점짜리의 앞부분의 문제 아무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맞출 능력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4점짜리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배점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수학 1, 2 공통 과목입니다. 각각 11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 전체 점수는 74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있는데 기한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신으로만 이제 치르고 거의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도 저 그 알고 있는 후배 자사고에 있는 그 3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네 학원에는 기하한 학생이 있냐고 안 하게 시킨다고. 첫 해 때는 저도 하라고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워낙에 비율이 적다 보니까는 크게 이득 볼 부분이 없다 싶어서 그렇죠? 기한은 선택하지 않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 맞힐 자신 있으면은 다 맞힐 자신은 이때 표준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본인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왜냐면은 미적분 만점자랑 기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요. 어차피 만점 받아도 미적분 만점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저라면 선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자, 이 문제는 8문항입니다. 8문항인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8문항인데 이 8문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요. 요번에 시험본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오답률 베스트 5인데요. 윗부분이 이제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고요. 아랫부분이 미적분 선택한 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뭘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22번, 논란의 22번입니다. 논란의 22번이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뭐 30번, 20번, 14번, 29번, 이렇게 지금, 그쵸? 오답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요. 22번, 30번, 29번, 28번, 20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랑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바뀌어가지고서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뀌긴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미적분 어떻습니까? 뒤에가 그러니까 미적분이 됐건 확통이 됐건요. 심지어 확통은 이번에 29번 30번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쉽게 출제됐어요. 쉽게 출제됐어도 오답률 베스트 5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시간이 안 돼서 못 풀어요. 어차피 시간이 안 돼서 못 풉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100분 안에 29번 30번까지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앞에서부터 먼저 풉니다. 앞에서부터 먼저 풀고요. 문제가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가 위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그 문제는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미적분까지 넘어와서 29번 30번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쵸? 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미적분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28번, 29번, 30번은 4점짜리 문항입니다. 근데 여기 빠진 문항이 하나 더 있어요. 빠진 문항 27번이 있습니다. 3점짜리예요. 어렵습니다. 27번 3점짜리인데 어렵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6월에 나왔어요. 9월에 나왔습니다. 9월 평가원에 나왔는데 9월 평가원에 나왔는데도 또 나왔는데 3점인 것도 대단하고요. 그렇죠? 이미 학생들은 거기에서 시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번, 29번, 30번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갈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어차피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그 방학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1, 2월 달에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통 과목입니다. 수원, 수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는 수원, 수투를 공부하는데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학생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리 선행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미적분을 처음 배운 나라고 했을 때에도 수 1, 2 이미 다 까먹었어요. 최근에 수투까지 했으니까 그나마 수투는 조금 기억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 1은 깔끔하게 그렇죠? 깔끔하게 까먹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학생들도요. 겁을 먹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미 좀 1년 지났으니까는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 1, 2 다시 공부해야 되고 미적분 분량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수 1, 2를 합친 만큼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요. 대신 처음에 나갈 때는 좀 가볍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8문항입니다. 근데 어차피 2문항은 못 맞출 학생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 6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6문제를 맞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논술 쓰는 데에도 별 지장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능을 보는 데도 큰 지장이 없을 거고요. 대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내신이 중간중간에 끼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이 전체적인 계획이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내신 기간에 압축해서 내신 준비할 거고 나머지 수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올인할 것인지 몰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내신을 챙겨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는 내신은 끝났다. 이제는 남은 거는 이제 수능과 이제 논술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수업을 꽤 오래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딴 데서 쉬다가 이제 워낙에 바빠서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까 프로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올해 지금 잡혀 있는 제 스케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꽉 차 있습니다. 전타임 꽉 차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에 와서 쭉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논술을 너무 늦게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막판에, 그렇죠? 9월 끝나고 준비하는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늦는데 거의 뭐 그렇죠? 수능 볼 때쯤 다 돼가지고서 이제 논술한다고 할 거 없으니까 준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 맞는 게 보고요. 이미 본인들의 내신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어떤 전형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수능도 선택이 아닌 필수고, 제가 봤을 때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논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들어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막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저도 논술을 오래 수업을 했거든요. 20년 이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최저를 맞춰라. 최저를 맞추면 네가 붙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최저를 못 맞추면 갈 데 없다. 예. 그럼 선생님 최저 없는 전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저가 있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최저, 그 정도의 수준을 내가 만들어야. 연대 최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4등급이 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애들이 붙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수준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으로만 구경해 보십시오. 요번에 뭐 정답률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한 1.5%의 정답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요번 수능 문제 쭉 보면서요, 유일하게 깜짝 놀란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깜짝 놀란 문제예요. 이 문제가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20년, 30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풀 수도 있어요. 대신 애들은 이걸 어떻게 빨리 풉니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실제로 이번 수능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았던 게 4점짜리 고난도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4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순간에 정답을 찾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특별한 순간에 정답을 찾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방법은 학원에 나와서. 왜냐면은 1년 내내 이 얘기만 합니다. 사실 수업 내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바로 되지는 않을 거다. 바로 되지 않을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딱 해버리면은 그냥 넓이고 가면 끝입니다. 선생님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요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전 과정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14번 문제, 사실 14번 문제도 이번에 조금 그쵸 당황스러운 문제이긴 했었는데 뭐 3차 함수의 비율 문제라든가 2차 함수라든가 뭐 순서상 최대, 그다음에 뭐 20번, 21번, 30번 전부 다 뭔가 특이한 순간이 있던 문제입니다. 정말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그 학원에서 가르쳐준 내용대로 무언가 추론하는 능력을, 그만큼 기출을 잘 분석해서 양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양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기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공을 쌓는다라고 하면은요 답이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렇죠? 묵직하다. 그렇죠? 직접 풀어본 우리 저희 재학생 애들 1, 2등급 나온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묵직하다.
당연히 1등급 받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1, 2등급 나온 애들도 풀어봤는데 1, 2등급 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인데,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도 복잡하고 추론해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요.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내용은 이러면 사실 학원에서 다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만 가져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네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해라. 대신 문제 하나하나마다 어려운데 내년 수능도 분명히 비슷할 거다. 비슷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얘기예요. 니들이 고민하지 말라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왜 니들이 난이도를 가지고서 신경을 쓰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서 준비하라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선택 영역자별 지원자 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확통이 더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확통이 더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수능부터는 미적분이 더 많습니다. 미적분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요 부분에 빠져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드린 자료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재수생들이 늘었어요. 늘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늘어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몇천 명 늘거나 뭐 몇만 명 단위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많이들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반수생이라든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의대, 그렇죠? 정원 늘리는 문제 때문에라도 점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내년에는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휴학을 하고 튀어나오는 애들도 최상위권 대학에서요. 그렇죠? 꽤 많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적분 선택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미적분 선택자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제 가끔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확통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말립니다. 네가 확통을 선택해가지고 얻는 이점이 뭐냐. 학교에서 확통을 선택하라고 하더니 너 수학 못하니까는. 근데 본인은 논술을 쓸 거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된다고. 확통을 선택하고서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미적분 해라. 너는 미적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적분 하셔야 됩니다. 미적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통과 그 다음에 기하를 조금 더 보충해서 붙이는 있더라도, 그렇죠? 일단은 미적분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자, 요거는 이제 그 EBS 등급 컷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니까 한번 그냥 쭉 봐주시면 되고요. 표준 점수는 147점 정도 될 예정입니다. 거의 이번에 국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수학은 항상 높았습니다.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면 또 이제 국어만 또 열심히 합니다. 이과는 수학을 먼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과목을 붙이셔야죠. 그렇죠? 수학을 조금 줄이면서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을까. 예. 자, 22번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킬러 문항이 맞습니다. 앞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뭐 정답률이 이 정도면은 킬러 문항이 맞긴 한데요. 그렇죠? 이제 킬러 문항이 아닌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일단 정답률이 저 정도면은 그냥 킬러 문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EBS 연계된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수능에 뭐가 나올 건지 적중해 달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거의 한 80~90%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6월에 나온 거, 9월에 나온 거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변형해서 낼 때도 있고요. 아이들이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6월, 9월 끝나면은요 이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수학2와 미적분 고난도 기출문제에 대한 조금 그 깊이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와 도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습. 이제 고1 과정이 너무 좀 중요해졌습니다. 고1 과정에서 얼마만큼 얘가 탄탄하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성적이 조금 갈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다시 고1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함수와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라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학습량을 늘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요. 학습량을 늘려야지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공 시간, 정말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수능이나 모든 입시에 대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게 정말 많아집니다. 그렇죠? 할 게 정말 많아져요.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대신 그만큼 많이 투자하는 만큼 붙을 확률도 높으니까는요.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른 계산과 더불어서 이제 실수 줄이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4점짜리 고난도 추론하는 문제들은요. 이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고 있어요. 처음 나온 내용 없습니다. 전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새롭게 잘 만들었어요. 평가원이 하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게 냅니다. 정말. 그렇죠? 박수 칠 만큼 정말 잘 냅니다. 문제를요. 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는요. 평가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평가원을 정말 잘 분석해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5년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저와 함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미친 분석력과 강의력으로요 반드시 아이들 열심히 해가지고서 합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는요, 그렇죠? 믿고 맡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